먼지 안 나게 이렇게 차양막이 차져 있는지, 철거할 때는 물을 뿌리면서 하고 있는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철거 현장에는 저렇게 안전 표지판. 저 여기 좋아요, 구독 안 하셨나요? 왕가장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왜 철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신축을 할 때 그 첫 번째 과정, 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철거 단계 때부터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철거 현장에 와봤습니다.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한 현장인데 어제는 좀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 왔고요. 여기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신축으로 바뀌어지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조태꼴 안 누르셨어요? 조태꼴. 여기도 뭐 어느 평범한 철거 현장과 똑같은데요. 여기는 철거 심의를 받은 현장이라 가지고 현장이 좀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철거 현장에서는 어떤 걸 좀 더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철거 현장에서는 어떤 거를 건축주 입장에서 아니면 일반인 입장에서 뭘 보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거 현장에서는 이렇게 건축물 해체 공사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이런 걸 꼭 배치해놔야 된다. 그리고 철거 전에 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에 금이가 있는지를 미리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철거를 하면서 철거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문제인지를 보기 위함이지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시시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 같은 것도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거 전에 이미 여기는 노란색 막힘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측량이 다 된 상태예요. 여기는 건물 앞에 측량 시점을 알린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측량이 돼서 어떻게 돼 있는지 경계 측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철거 전에 측량을 하고 철거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측량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네 땅 내 땅을 처음부터 알기 위해서, 구역을 가리기 위해서. 길에는 이런 폐기물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은 펜스 안쪽에, 그리고 요 앞에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미리 도로조명 허가서를 신청하면은 능사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예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전에 이렇게 가스랑 전기는 다 끊어요. 이렇게 가스밸브 보이시죠? 가스밸브가 이렇게 막 휘어졌는데 저런 것들이 다 가스밸브예요. 가스밸브를 다 끊어놨어요. 끊어놔야 돼요. 전기도. 철거를 하는데 막 가스 터지고 전기 뻥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림막 설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저 위에 전선 보이시나요? 저 전선에 이렇게 한전에도 얘기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중요한 게 이제 옆집하고의 관계입니다. 옆집하고 관계. 그래서 철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잘한다 해도 분진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또 이쪽 옆집에 와보면은 이렇게 미리 우리 집 경계선 어디인지 한번 바닥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미리 옆집에 시설물들은 이상이 없는지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제일 잘 봐야 될 게 이런 담벼락의 크랙들, 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신축공사 하면서 다시 보수를 해주기도 하고 미리 이런 게 있었는지 없는지를 기록을 남기면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사 막바지에 다 시멘트 발라주고 페인트 칠까지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좀 인사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아무리 잘하고 철거를 잘한다고 해도 소음과 분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철거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이웃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철거 현장 반대편인데 서울에는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한 곳에 탁 트인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입구가 정해져 있고 밀집되어 있다 보면 확실히 좀 민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기도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지난 영상에 보면 여기 다 들어가지고 안에 다 띄워드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림막을 해가지고, 이 철거할 때는 특히 휴일이 이렇게 꼈으면은 절대 공사장 안에 누가 못 들어가게 잘 막아놔야 돼.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은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공사는 해체, 철거 작업 업체가 하지만은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건축주한테 있다. 이런 가림막들을 잘 쳐줘가지고 공사할 때 먼지가 안 나는지, 공사하면서 다른 것들이 튀진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담벼락 같은데 미리 철거 전에 가림막 공사하기 전에 어떤 데미지, 시설에 피해는 없었는지 잘 보셔야 해요.
여기도 서울 지역이라 철거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해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요 사이사이로 철거 현장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각별히도 주의해야 되고 각별히도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웃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요 사이사이로 보이시죠? 철거 현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미리 인사를 잘해야 돼요. 철거는 기계가 하지만 어차피 철거, 집 짓는 것도 사람의 관계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철거도 정비가 하지만 이 철거가 곧 신축으로 이어지는 공사, 한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0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 지금 철거 한창이기 때문에 저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지난 영상에서 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깥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철거할 때는 가스 전기 저렇게 전기선의 보호막 중요하고 주변에 이물질이 안 나오게 있는지 한 번씩 살펴봐야 된다. 다 허가를 받고 하고 안전하게 막을 설치해서 지난 거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인사를 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사람이 지난 일이다. 철거 현장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역시 철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 이렇게 철거 현장을 실제로 둘러보니까 어떠셨나요? 이 안의 구조는 지난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여기 좋아요, 구독 안 하셨나요? 이렇게 철거 현장은 신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죠. 철거 현장을 둘러보니까 어떠셨나요? 합법적으로 현황판이 있어야 되고 전기는 보호막이 돼야 되고 전기와 가스, 수도를 차단시켜야 되고 전기 보호해야 되고 먼지가 안 나게 이렇게 차양막이 다 있어야 되고 도로 다니는 곳에 절대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되고 앞에는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가지고 특히나 철거 현장 안쪽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철거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는 사람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철거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시공사 철거업체가 공사를 하지만 결국 건축주의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건축주가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맡겨버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저 근데 조태권 하셨나요? 왕자 신축 원팀에서는 앞으로 180일 동안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 철거부터 신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까지 한겨울의 추운 아침에 여러분의 신축 파트너 왕가장TV 왕입니다요. 감사합니다. 근데 좋아요, 구독 안 하셨나요? 이처럼 신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꼼꼼하게 하나씩 건축주가 확인해야 된다. 가스, 수도, 전기 차단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안전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지 먼지 안 나게 이렇게 차양막이 쳐져 있는지 철거할 때는 물을 뿌리면 사고 있는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철거 현장에는 저렇게 안전 표지판, 건축물 해체 공사 표지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철거 전에 철거 심의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는 합법적인 현장이다. 그래도 민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신축 파트너 왕가장 왕입니다. 철거 이후에 다음 단계가 궁금하셔서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왕입니다. 근데 좋아요, 구독 안 하셨나요?